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 강풍과 눈보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중심에 있는 일부 지역은 현재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겨울철 한파가 몰아치는 시기에 여행을 떠나기 전 차량 점검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고 $10,000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어린이 2명이 중력 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기는 FSD의 시스템 오류로 차량 8대가 추돌해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조직에 로켓 미사일 같은 무기를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려했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has completed an initial arms delivery to Wagner, which paid for that equipment. Last month,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계약에 따라 돈이 지불되자 북한이 지난달 1차 물량에 해당하는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넘긴 무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쟁 양상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그너는 러시아 정부와 강력하게 유착돼 있는 사설 용병 조직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전장에 수만 명을 투입했고 푸틴 대통령이 갈수록 바그너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바그너가 북한 같은 왕따 국가에도 손을 내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무기 거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agner has been forced to rely on pariah states to enable its campaign there in Ukraine. North Korean officials have said publicly that they would not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and yet here they are, delivering arms to Wagner in direct violation. 지난달 미국은 북한이 중동에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러시아에 포탄을 몰래 줬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고 최근 일본 언론은 북한 나선 씨와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철로를 통해 군수물자가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거래설이 불거질 때마다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바그너 그룹 또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발표가 소문과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여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미 전역에는 주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초비상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거리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도로 위의 차들은 갈 길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중부와 남부, 동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닥쳤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차가운 북극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겨울 폭풍으로 이번엔 최고 시속 70마일에 이르는 강풍과 눈보라를 동반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 오늘 하루에만 미 전역에서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내일도 1,800여 편이 이미 결항됐습니다. 공항은 발목 낀 연말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We should have been home by 10 p.m. last night. We're headed to Charleston, South Carolina. I was really concerned. I wanted to leave last night. I said, let's get out of here ahead of the storm. And it was $300 to make the change. So my husband goes, we'll just take our chances. 국립기상국은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주말까지 약 1억 3,5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탄 사이클론의 피해 중심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와 위스콘신, 뉴욕주 등 일부 지역은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Incredible. And the freezing temperature, the vacillation in weather, it's going to be dropping drastically over 35 degrees in some parts of our state, extremely low wind chills, and we'll have standing water and snow and dangerous road conditions. So in anticipation of this, I'll be declaring a statewide emergency.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번 폭설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면서 여행 계획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번 연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이어도 필수 점검 대상이고 기온이 낮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 확인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와 점검, 여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차량 정비소. 겨울 한파가 찾아오자 연말 여행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Past 2 weeks, everybody's been coming up here. 추운 날씨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히터 등을 사용하면서 전력 소모량이 커져 방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배터리 점검기를 이용하거나 전조등의 불빛과 밝기 여부를 점검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운 날씨엔 타이어 공기압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타이어 점검도 필수입니다. Tire pressure, it's a gas, so extreme like cold weather, it'll make the tire deflate. Anywhere around the door panel, it'll show you. Right here it says cold tire pressure. 냉각수와 워셔액 역시 교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If something's going wrong with the coolant, it's going to start overheating. If it doesn't have like the negative 20 on it, it'll freeze when you get up north. 또 전문가들은 빙판길에 발이 묶일 경우를 대비해 차량 안에 비상키트를 보관하고 전기차의 경우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충전량이 20% 이하일 땐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경찰국은 공항 내 아메리칸 항공 게이트 근처에서 25살 여성 맥밀리가 연결 항공편을 알아보는 사이 자신의 2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아이들을 찾아오라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맥밀리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컴퓨터를 던져 직원의 어깨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맥밀리의 2 아이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맥밀리를 체포하고 가중폭행과 불법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000의 벌금형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직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법 집행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력 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 어린이 2명이 질식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4세와 5세 어린이 2명이 유아용 중력 이불을 덮고 자다 무게를 못 이겨 질식해 숨졌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 2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형 마트 타겟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전역으로 판매된 필로우, 포트 담요 제품입니다. 타겟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 조치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무거운 이불인 중력 이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신체의 멜라토닌 농도가 30%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한국 상공을 지나던 중 또 엔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시애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편이 경북 포항상공에서 비행기 우측 엔진 이상이 발생해 해당 엔진 가동을 중단시키고 인천공항 착륙 직후 정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무원 14명과 승객 20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엔진 이상 문제로 해당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40여 분 늦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0월 30일 인천에서 호주 시드니로 향할 예정이던 K401편이 이륙 직후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 3개월 동안 3차례 항공기 결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 연말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정보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고용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대부분인 81%가 연말 보너스 지급에 대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너스를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지난해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내년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로 지출을 줄이고 있는 반면 여전히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남아돌 만큼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또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생겨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교통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80번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 S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하며 차량 8대가 추돌해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시속 55마일로 달리다가 왼쪽 끝 차선으로 이동한 뒤 속도가 20마일로 갑자기 줄어들면서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자율주행 기능 FSD를 켠 상태로 주행하다가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테슬라는 FSD 기능을 일부 운전 안전 점수가 높은 차주들에게만 한정해 사용을 허용해 왔지만 해당 기능을 구매한 북미 지역 모든 차주들에게 사용 권한을 확대하자마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베타 기능과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응급실 환자 가운데 약 6%가 오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응급실 환자 18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잘못된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년 740만 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방문자는 연간 1억 3천만 명으로 이들 중 오진을 당한 비율은 5.7%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진을 받은 환자 740만 명 가운데 260만 명이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37만 명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오진율이 높은 질환으로는 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대동맥류 파열, 척수 손상, 정맥 혈전증 등으로 오진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오진의 원인 중 하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을 꼽았으며 사람마다 증상과 질병이 너무 달라 진단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로 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유럽 여행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평소보다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 또 연초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세요. 특히 이제 서유럽, 뭐 아니면 프랑스 파리, 아니면 이제 터키, 아니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떠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그랜드 캐년과 세도나 등도 연말 연시 한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국길에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미 후 귀국길에는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두 정상의 회담 소식을 전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계획과 양국 관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в особливому форматі один на один обговорили з Анджеєм нашу взаємодію. Я розказав йому про почуто в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ах про наше стратегічне бачення наступного року.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어 이번 전쟁 기간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도 방문해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조기 종전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은 패트리엇 미사일은 낡은 무기라며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면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патриотов,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старая система, и она не работает, так скажем, как наша С-300.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전지를 방문하자 러시아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 전선을 찾아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방장관이 막사와 참호를 둘러보면서 병력과 장비의 배치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최측근들을 속속 구속시킨 대장동 의혹 수사가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부터 이뤄지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의사결정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 없이 당 대표실에 전화와 팩스를 보내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은 성남FC에 총 160억 원을 후원했는데 검찰은 이 후원금이 성남시가 기업들의 건설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민원을 해결해주고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결정은 정치적 이득을 노린 이재명 시장이 내렸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두산건설 후원금만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가 두산 소유 땅을 용도 변경해주고 이익 일부를 환수하도록 검토하라고 직접 보고서에 썼다. 또 이재명, 정진상 실무자가 함께 두산이 50억 원을 후원하도록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네이버 김상원 전 대표에 이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실장에게 6개 후원 기업 중 주로 두산과 네이버의 후원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조사 역시 이들 기업의 후원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뿐 아니라 여러 사건으로 이 대표를 겨눠왔습니다. 최측근 2명을 구속시킨 대장동 수사팀도 수십 차례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적시하며 이 대표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연초 대비 22% 정도 떨어졌습니다. G20 주요 증시 중에서는 전쟁 중인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내년 전망도 좋진 않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1월 3일, 코스피는 2,998.32로 시작했습니다. 3,000선 중반까지 오를 거라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하게 코스피는 1년 내내 힘겨웠습니다. 지난 9월엔 2,155까지 떨어졌고 10월 들어 잠시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2,3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0일 현재 코스피는 연초 대비 2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선 19위. 한국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건 전쟁 중인 러시아뿐입니다. 사실상 꼴찌입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펼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유독 부진했던 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더불어 반도체 업황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올해 반도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약세를 나타냈던. 당장 반도체 대표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코스피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진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가 2,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나마 하반기엔 반등할 거라는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이어지거나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가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조언이 담긴 문건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정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이었는데 군이 구체적인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종교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전국 수습 방안을 듣겠다며 천주교와 기독교 원로들을 연이어 면담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종교계 회동이 이루어진 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보고한 문건입니다.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라며 소통 행보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과 진솔한 대화로 사이비 종교에 연루됐다는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또 사회 불안 조성 세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 시위 장면을 철저히 체증하고 필요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적어놨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군 관련 첩보 같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 상황에 조언한 것이라며 지금의 국군 방첩사령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기무사처럼 사찰에 가까운 정보 수집에 제한 없이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민간인 사찰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임무 규정까지 추가된다면 방첩사에 대한 제도적 통제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무사 문건의 공개도 검토 중인 군인권센터는 국회가 군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보다 직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씨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압적인 협박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016년 아이콘의 BI가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연습생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한서희 씨가 피해를 주장한 진술들이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첫 언론 폭로에선 양현석 씨가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연예계에서 못 뜨게 하겠다 말했다고 했지만 2년 뒤 경찰 조사에선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연예계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 내용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텐데 진술이 오히려 상세해졌다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서도 그 직후 YG 인기그룹 빅뱅의 탑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 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한 건 사실로 보인다며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한서희 씨는 결국 진술을 바꿨고 그렇게 처벌을 피했던 BI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이와 별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작년 11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내부에서 메시를 지폐 모델로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장난 섞인 제안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메시 지폐가 국민들의 수집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며 메시 지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00페소 지폐에 메시 얼굴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파산 보호를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는데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보석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200억 원가량의 뱅크먼 프리드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판 전 보석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신 뱅크먼 프리드는 법원에 여권을 맡기고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된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동물원입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판다 2마리 러러와 야야가 20년 만에 태어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동물단체가 지난 2월 판다들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고 있다며 그 증거로 판다가 동물원 실내 기둥을 강박적으로 돌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후 8만 8천 명 이상이 판다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판다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자는 청원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판다 2마리의 중국행이 결정됐는데요. 동물원 측은 판다들을 돌려보내는 건 중국 땅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며 판다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 검사 업무를 보던 한 의사가 과로로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의료기관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 병원 내 폐쇄회로 TV에 줄 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의사는 엄마와 함께 온 아이를 검진한 뒤 졸음을 이기지 못하겠는지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이후 정신을 차려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나 싶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미끄러지듯이 쓰러지는데요. 놀란 사람들의 호출에 동료 의사가 달려와 물을 먹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 힘을 보태 책상 위로 끌어올린 뒤 동료가 몸을 부축해 나가는 것으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에서 기후환경단체 마지막 세대 활동가들이 베를린의 상징적인 15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톱으로 베어내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짐을 들어올리는 평평한 리프트에 올라타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설치된 대형 트리의 꼭대기 부분 2m를 잘라낸 건데요. 리프트에 내건 현수막엔 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일 뿐입니다 라고 썼는데 독일이 기후재앙의 일부분만 보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몇 달 동안 공항 활주로에 난입하거나 명화에 음식을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지만 일각에선 과격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민망한 세리머니를 한 아르헨티나 골키퍼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또 한 번 경솔한 행동으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고국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죠. 그런데 결승전에서 프랑스 대표팀 선수 음바페에게 승부차기까지 4골을 먹은 게 원통했던 걸까요?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한 골키퍼 마르티네스는 음바페의 얼굴이 붙여져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 인형을 들면서 음바페를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한 식당에서는 리오넬 메시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발 매트로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유니폼 옆에 들어오기 전 신발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듯 꽤 더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SNS를 통해 퇴직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금의 주인공은 부치로 알려진 82세 직원입니다. 부치는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요. 퇴직금을 받으면 플로리다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23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모금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6,4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마련해 퇴사한 사람은 부치를 포함해 모두 3명의 고령 직원들로 알려졌는데요. 대부분 누리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